네, 저희 잠시 후에 2부 행사 시작될 예정입니다. 로비에서 전시 부스 참관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5분 뒤에 행사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곧 2부 행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시 부스 참관 아직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희 2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먼저 행사장 안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 상반기 IBK 창공 플라이하이 데모데이 2부 행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영상을 조금 틀어드렸는데 보셨나요? 네, 저희가 IBK 창공 소개 영상을 여러 개 틀어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우리 창공의 졸업 기업인 1만 100만을 통해서 제작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영상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 AI가 문서와 이미지의 내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을 통해 제작됐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못 보신 분들. 저희가 2부 끝나고 또 틀어드릴 거예요. 그때 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영상이 딱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쉽고 빠르게 전문가 수준의 영상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우리 1만 100만의 기술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 아주 쉽게 구현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부 쉬는 시간에도 상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2부 기업들 만나보겠습니다. 2부 시작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팀 FXIP입니다. FXIP는 브랜드와 IP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입니다. FXIP의 신선호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XIP의 신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와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사업을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IP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긴 한데 캐릭터나 크리에이터, 엔터테인먼트나 컨텐츠 같은 IP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IP의 흐름 자체의 현상들을 보면은 커머스나 브랜드 이 카테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요소이기도 하고요. 더 이상 컨텐츠가 아니라 브랜드를 움직이고 있는 중심축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팬덤 기반의 서브컬처 기반의 IP 커머스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모두가 또 좋아하시는 브랜드들,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브랜드들은 이미 다양한 IP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또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IP 비즈니스는 역시나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고 결과가 굉장히 좋지만 사실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IP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IP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 여러 팀들이 협업해야 하는 사실 특징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IP 비즈니스는 여전히 이례적이고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FXIP는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이례적이지 않고 확장성이 가능한 형태로 탈바꿈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IP에 대한 데이터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IP 좀 비즈니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IP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내재화시켜 나가면서 좀 차별화시키고 저희만의 강점들을 갖추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쉽게 말하면은 IP를 중심으로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하고요. 그에 따른 제품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 내놓고 검증이나 그리고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필터링해서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이런 방향들이 확장성 있는 IP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IP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IP 콜라보를 어떻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IP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두 파트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IP 콜라보레이션 파트인데요. IP를 중심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는 브랜드와 그리고 아톰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그리고 컨텐츠를 갖고 있는 국내 1위 IT 리뷰를 하는 크리에이터죠. 이섭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이고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저희는 사실 기획부터 그리고 디자인, 제조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서 유통까지 했고요. 실제로 아톰 테지카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원작사랑은 이 리프로덕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아톰의 원화를 또 저희만의 컨셉으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걸렸지만 새로운 또 IP 비즈니스의 영역을 뚫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공급하고 아톰은 IP를 공급하고 이섭은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3박자를 이루었고요. 누적 판매 10억을 돌파하고 지금 올해 아톰 라인업만으로는 10억에서 15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저희는 삼성에서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삼성이라는 또 브랜드와 포켓몬이라고 하는 IP를 결합해서 로봇 청소기, 삼성 로봇 청소기에 저희가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는 가구 형태의 포켓몬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에게는 로봇 청소기를 공급받고, 그리고 저희 포켓몬은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 저 에디션을 전체를 저희가 또 팔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신제품이 곧 나오는데 그 신제품에 맞춰서 버전 2가 또 런칭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콜라보 사례인 넥슨 아이콘 매치 같은 경우는, 넥슨 작년도에 이제 아이콘 매치라고 해서 레전드 선수들이 국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저희가 슈퍼러브라고 하는 요소와 넥슨이라고 하는 요소를 결합해서 브랜딩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유니폼 디자인, 그리고 커머스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크림을 통해서 저희가 유통까지 진행하면서 16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금 콜라보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콜라보가 한 번 진행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아톰이나 이제 아이콘 매치는 다음 시즌을 또 바라보면서 스큐를 확장한다거나 새 시즌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섭과는 사실 저희가 또 JV를 만들어서 브랜드 런칭을 또 새로 시작을 한 상태이고, 삼성이나 애플 같은 브랜드는 사실 니즈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요즘엔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또 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저희가 엔터 사업 쪽, 그러니까 K-팝이나 아니면 K-컬처 쪽 컨텐츠의 IP들도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지수와 헬로키티, 산리오의 헬로키티를 결합해서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지수가 데뷔 초부터 이제 굉장히 팬이었던 헬로키티를 지수 버전으로 사실 탈바꿈해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로 전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블랙핑크 월드 투어에 맞춰서 지금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아마 올해만 한 20억에 30억 정도이고요. 전체 볼륨은 아마 한 20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도 올해 5주년 정도 5주년 이벤트가 있는데 또 이제 키네라고 하는 일본 아티스트가 이제 내한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콜라보 시키고 이런 콜라보에 대한 커머스 전반적인 머치를 에디션화 시켜서 글로벌 런칭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도 규모가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되고 전체 내년까지 합치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전히 또 포켓몬과 협업을 하면서 사나고라고 하는 400만 유튜버와 협업을 해서 고라파덕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IP를 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IP 콜라보를 기반으로 스케일업을 어떻게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통해서 이제 저희가 4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브랜드 에디션 모델, 두 번째는 포맷형 IP 제품 개발, 세 번째는 자체 IP를 제작하거나 인수하는 형태, 마지막으로는 IP를 활용한 PB 브랜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애플이나 삼성 같은 브랜드와 협업했던 사례처럼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고 IP는 라이센스를 공급하면서 저희가 브랜드 에디션 모델을 총괄해서 제작하고 플랫폼사들이나 오프라인 유통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랑은 기획 단계부터 프로모션을 기획해서 이 비즈니스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온오프라인에 대한 유통망을 확장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형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획해서 곧 런칭 6월 말에 런칭할 삼성이랑 소니의 결합된 제품이고요. 플레이스테이션 IP를 가지고 플스와 삼성의 디스플레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좋은 스타트업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또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제조에 대한 라이트함을 낮추고 그리고 저희가 기획이나 디자인 그리고 라이센스를 제공하면서 유통을 도와드리면서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형태도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잠만보 텐트 피크닉 에디션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또 런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포맷형 IP 제품 개발인데 IP에 제품이 붙었다면은 제품을 개발하고 카피 페이스트가 되는 형태로 IP 제품을 개발한 형태이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또 기획사들이랑 많이 빌드를 하고 있어서 제2의 응원봉이라는 머치 카테고리를 열기 위해서 미니 TV 형태로 비디오 테이프라는 요소를 가지고 컨텐츠를 갈아 끼우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결합시키면서 컨텐츠 기반의 IP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IP를 내재화시켜서 인수를 하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IP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저희의 기업 가치나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로열티하게 높여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프라가 다 구축된다라고 하면은 IP를 기반으로 하는 PB 브랜드를 제작하려고 하고요. 그런 기반한 PB 브랜드가 시장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냐 하면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팜마트 같은 브랜드들 그리고 크록스 그리고 케이스티파이 같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팜마트는 사실 모든 IP들을 담아내면서 피규어라는 형태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최근에는 IP를 내재화시키면서 기업 가치 45조를 달성했던 굉장히 지금 좋은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브랜드를 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는 단계별로 성장하고 있고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형태의 브랜드로 안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30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별로 끊어서 나노 단위로 지금 설계를 하면서 3, 4분기 때 증폭시키는 매출을 달성시키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사실 글로벌 IP와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사실 데이터를 좀 취득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한 20% 가까이를 글로벌에서 취득을 하려고 하고 일본이나 그리고 아까 홍콩도 말씀 주셨지만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거점을 통해서 IP 비즈니스를 좀 전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5년도 기점으로 좀 증폭적인 성장을 하면서 IP 비즈니스 하는 회사가 그리고 IP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IPO가 가능하고 성장해서 시장에 좀 이렇게 스케일을 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콜라보레이션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양분하면서 밸런스를 충분히 갖춰 나가면서 매출을 충분히 저렇게 공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모델을 디자인했던 제품 디자이너 출신이고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브랜딩을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과 그리고 엔터에서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지금 통합 경험을 통해 FXIP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저희 팀은 그런 경험들을 혹은 그런 DNA를 가지고 아직은 안착하지 않은 이런 IP 시장을 하나씩 부숴나가면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 IP 비즈니스라고 하면 FXIP가 떠오를 수 있게끔 저희가 정말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창공의 정신처럼 저희가 남들이 안 하고 있는, 남들이 하지 않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FXIP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톰이나 뭐 포켓몬, 키티처럼 우리가 잘 아는 IP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이 다양한 IP와 브랜드가 만날 때 이 이벤트성의 콜라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IP 비즈니스가 된다면 아마 더욱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2부 두 번째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각인이 아마 상당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기업 중에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네, 기업명 아키소스템 바이오 스트래티지스입니다. 네, 그래서 아키소스템으로 제가 줄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아키소스템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굉장히 고민이실 수 있는 이 어깨 통증과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이고요. 우리 아키소스템의 조현철 대표님 통해서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키소스템의 조현철입니다. 아키소스템은 즉시 사용 주사형 세포 전달 플랫폼인 3CX를 활용하여서 근골격계 난시성 질환에 대한 표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 정형외과에서 어깨 관절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동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실을 20여 년간 운영해온 1세대 MD PhD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운이 좋게도 골관절염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한 인간 대상 최초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거기서 최종 사용자이자 동시에 개발자로서 줄기세포의 재생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여 아키소스템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가 속도와 사회 경제적 부담입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하고 심각한 원인으로 수술 환자 연 11.5%, 외래 환자 연 5%씩 증가하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가장 증가 속도가 빠른 질환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약 100만 건 그리고 70여 조의 비용이 소모되는 비싼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은 줄기세포 고갈에 따른 힘줄의 비가역적 퇴행성 변화입니다. 원인에 대한 근본적 치료법은 없어서 현재 초기에는 약물, 주사, 물리치료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지만 결국 병은 진행하게 되고 파열은 재생되지 않아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치료법이긴 합니다만 질환 자체를 막을 수가 없고 수술 후에도 여전한 조직 결손과 높은 재파열률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수술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 회전근개 질환의 근본적 문제인 줄기세포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만 임상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이는 세포 치료제의 투여가 재생의 시작일 뿐이고 재생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포 치료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여, 귀소, 생착, 기능이란 4단계를 거쳐야 되고 각 단계마다 있는 다양한 장애 환경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인식과 솔루션은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생을 향한 아키소스템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키소스템은 단순히 줄기세포를 만들고 넣는 것이 아니라 투여 순간부터 재생의 완료까지 세포 치료의 작동 단계마다의 허들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기술력이 재생의 열쇠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현장을 30여 년간 지킨 의사로가 바라보는 이 회전근개 질환 치료 시장의 미충족 니즈는 첫 번째, 근본적 치료인 조직 재생, 두 번째, 수술이 아닌 주사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 시 즉시 치료입니다.
아키소스템은 이러한 세 가지 미충족 니즈를 해결하여 회전근개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합니다. 즉 재생 가능한 탯줄 유래 줄기세포를 제조, 동결하고 환자가 병원 방문 즉시 해동하여 수술이 아닌 주사로 치료하면서 아키소스템의 세포 전달 플랫폼을 통하여 줄기세포를 병변까지 온전히 전달하여 조직을 재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새로운 판을 위하여 아키소스템은 먼저 노화 없는 고품질의 탯줄 유래 줄기세포인 스몬프셀을 확보하였습니다. 아키소스템의 특허 기술을 통하여 분리되는 스몬프셀은 엄마와 아기 사이에 독특한 해부학적 위치가 만드는 낮은 면역 원성과 높은 재생능을 가지고 있는 아키소스템만의 독특한 세포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로 즉시 사용 주사형 세포 전달 플랫폼 3XS를 개발하였습니다. 3CX는 동결 보존제 CPX와 세포 컨디셔닝 CNX 그리고 병변 컨디셔닝 CTX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스몬프셀을 병변으로 온전히 전달하여 조직을 제대로 재생합니다. 아키소스템은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있고 20여 개 이상의 SCI급 학술지에 게재되어 그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키소스템은 2024년 7월과 8월에 각각 임상시험과 첨단 재생으로 임상연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총 2개의 임상시험에서 15명의 환자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3개의 특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초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현재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회전근개 파열의 재생이 저희 스몬프셀 주사 치료제로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재생능은 저희가 10여 년 전에 진행하였던 자가줄기세포 대비 10분의 1을 용량으로 20배의 재생량과 12배 이상의 재생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임상 결과를 저희가 현직 전문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31명의 현직 정형외과 전문의들에게 초기 임상 MRI 결과를 보여주고 물어본 결과 모두가 치료제 출시 시 사용 의향과 주변 의사의 추천 의향을 보냈습니다. 이런 본 적이 없고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도 새로운 치료제 등장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임상시험 후 품목 허가의 트랙 이외에 첨단 재생의료 연구, 그 첨단 치료 트랙을 통하여 수년 빠른 매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상이 마무리되는 올 가을에 시리즈 A 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스몬프셀의 즉시 사용 가능성은 단순히 사용 편의성을 넘어서 이 시장을 로컬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진입국마다의 제조시설 건립을 회피할 수 있어서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얼월드 미충족 니즈 해결을 위한 재생의료 전문가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혁신가들의 쌍방향 협력을 통하여 그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150세까지 건강한 나의 어깨와 무릎, 아키소스템의 힘줄과 연골 재생 기술이 나이 들어도 삶이 멈추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성과 기술 우수성으로 우리 건강을 책임질 우리 아키소스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2025 상반기 IBK 창공 플라이하이 데모데이 이제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배송 로봇을 개발해서 이 택배 배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한 혁신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와트 모셔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트 최재원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물 내 배송 로봇을 만들고 있는 와트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와트는 건물 안에서 택배나 무거운 짐 그리고 음식물과 같은 다양한 물품을 나르는 배송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한국과 일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 물류사를 대상으로 건물 내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와 위탁 관리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에서의 짐 배송 서비스입니다.
입주민들이 장바구니와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귀가할 때 지정된 로봇 대기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로봇에 짐을 싣습니다. 스크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로봇은 세대 앞으로 이동하고 그동안 입주민은 차량을 주차한 후에 자기 집 앞에서 바로 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가 시뿐 아니라 외출 시 짐이 많은 경우에도 전용 앱이나 월패드를 통해 로봇을 부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서비스는 택배 배송 서비스입니다. 택배 기사가 해당 건물로 배송되는 모든 택배를 한꺼번에 가져와서 택배 보관함 로봇인 W스테이션에 물품을 투입하면 스테이션에서 크기를 측정하고 송장의 주소 정보를 인식해서 보관합니다. 이후 입주민에게 물품 도착 알림을 보내두고 입주민이 배송 요청을 하면 배송이 시작되는데 로봇은 스테이션에서 물품과 목적지 정보를 전달받고 출발합니다. 승강기를 탑승할 때는 카메라로 버튼을 보고 사람처럼 버튼을 눌러서 탑승하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 건물에도 즉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버튼 제어뿐 아니라 승강기 내부 혼잡도나 내가 지금 몇 층에 있는지와 같은 정보도 자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문자로 알림을 보내고 입주민에게 택배를 전달합니다. 보신 것과 같이 저희 제품은 보관부터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로봇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저희 제품의 큰 차별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 팔을 통해서 확장성 있는 건물 인프라 제어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기존의 통신 방식보다 5배 더 많은 건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5%나 기존의 락커식 택배함보다 공간 효율이 좋은 택배 보관함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로봇과 연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훨씬 더 공간 효율이 좋은 락커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별점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건물에서 가장 많은 물품을 나를 수 있는 로봇을 제공합니다. 로봇팔을 통한 접근으로써 저희가 구축 건물이라든지 신축 건물 또는 해외의 어떤 건물이건 상관없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건물이라면은 어떤 건물이건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택배 보관함 로봇을 통해서 기존의 음식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한 물건들, 건물 내 물류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 산업을 타겟팅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류량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은 한국과 다르게 택배가 대면 배송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대면 배송으로 대략적으로 수령자와 배송자가 약속 시간을 한 2시간 텀으로 잡은 다음에 배송이 진행되는데, 이때 큰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럼 배송자가 원하는 시간, 수령자가 원하는 시간대가 항상 다 다르기 때문에 택배사 입장에서 반복해서 하나의 건물을 하루에 7번 이상씩 방문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은 압도적인 효율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저희는 1년여간의 영업 활동 끝에 일본 택배 회사 점유율 50%를 점유하고 있는 야마토 운수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 1월부터 컨택을 시작해서 작년 7월에 본사 내에서 기술력과 경제성에 대한 POC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도쿄 내 4개의 오피스와 타워 맨션 건물에서 로봇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야마토 운수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는 고층 건물에서는 배송 로봇도 함께 제공이 되지만 일본에는 저층 맨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층 맨션에 대해서도 기존의 락커식 택배함을 저희의 무인 택배함 로봇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확장하는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가장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을 고객사로 확보하였는데요.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운행을 한 결과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75% 이상의 제2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과 일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올해는 손익분기점인 17억 원 가량의 매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현재 상반기가 조금 지나가는 와중에 한 10억 원 정도의 수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작년보다도 4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저희의 사업 모델은 크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건설사나 관리사나 물류사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초기 판매가와 그다음에 월 유지 보수비를 과금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판매가를 통해서 초기 원가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고, 그리고 월 유지 보수비를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 모델이 가지는 차별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단일 고객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 하나의 고객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건설사가 짓는 다양한 여러 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 있는 모델로 정해진 CAC 대비 높은 LTV를 기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낮은 이탈률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설치되는 설치형 하드웨어 구조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건설과 물류 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일본 시장의 보수적인 문화 특성이 여러 가지가 가미가 되었을 때 2% 이하의 낮은 이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가졌던,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제품 차별점은 단순히 저희가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냈던 그런 어떤 차별점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다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가 팔면서 PMF를 찾아나가는 과정의 역사들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도 통신 방식으로서 승강기를 제어하려고 했었지만 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로봇팔로 사람처럼 눌러. 그럼 더 많은 로봇에, 더 많은 건물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음료만 날라서는 충분한 물동량을 커버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많은 물동량은 뭐야? 택배야. 택배면은 택배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품, W 스테이션의 개발이 필요해. 그래? 그럼 개발을 해. 그리고 저희가 설치형 하드웨어다 보니까 물류사만 좋은 게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에게도 충분한 베네핏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느냐? 입주민들을 위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 기능을 개발해.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건설사의 호흡이 다소 느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돼? 그걸 극복하기 위한 다른 시장은 없어?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본 시장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팀 내에 아무도 없고 불과 8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직접 개발하고 실제 이것을 일본 시장에 갖다가 판매까지 이루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저희 현재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스케일업을 위해서 한 2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부스에 방문 주셔가지고 보다 자세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로봇이 굉장히 먼 미래 같았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에는 공장이나 설비, 현장에 도입이 됐고 또 어느 순간에는 식당에 약간 서빙 로봇 형식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는 배송 로봇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와트의 배송 로봇이 당연해지는 세상 얼른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네. 햄버거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 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양상추죠. 네. 이번 기업은요, 이 양상추를 포함해서 다양한 농작물의 자동화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스마트 아크의 김동우 대표님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제어법, 식물공장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 스마트팜의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학교 대표 김동우입니다. 저는 8여년간 10여 종의 작물을 계약 재배하면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농심 등의 원료를 공급했던 B2B 전문 서플라이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급의 어려움이나 품질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이 스마트팜 시장은 향후 2023년에는 약 25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서가는 다양한 농작물의 디지털 재배법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분석을 통해서 햄버거용 아이스버거 양상추를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12만 4천 개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공통 원료, 이 전자기기의 반도체 같이 글로벌 표준 규격도 존재했는데요. 연 124만 톤, 약 4.5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상추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의 맥도날드 일부 지역에서만 12만 톤, 약 7,400억 원, 국내에서는 약 3만 5천 톤, 이 중에 40%인 13,000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양상추. 저희가 글로벌 표준 규격을 맞출 수만 있다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이 양상추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허 등록한 인공지능 디지털 재배법 그리고 자동화 재배 시스템에서 벌레 없는 양상추, 최상의 품질의 양상추를 365일 생산하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1등 디지털 재배법, 저희의 재배법으로는 연간 6회
재배 생산이 가능하고 하우스의 2배, 노지의 6배입니다. 저는 1제곱미터에서 112kg, 노지의 37배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B2B 공급을 위해서는 수확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 시스템까지 수확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한 명이 1시간에 2톤 수확이 가능합니다. 노지에서는 20명, 경쟁 스마트팜은 30명 이상이 투입돼야지 수확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알사, 전 세계 양상추 60% 이상을 공급하는 종자회사인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종자와 개발법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양상추를 수경재배로 생산하는데 350g, 30% 정도의 결구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동일한 종자로 1kg 이상 생산에 성공을 하였고 평균 중량 600g, 평균 수율과 결구가 약 80% 이상입니다. 이 최대 종자 회사를 뛰어넘는 재배법을 이미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경재배 양상추로 LED를 사용한 그리고 세계 최초로 맥도날드의 품질 평가를 테스트 통과하였고 국내 1등인 롯데리아 역시도 테스트 통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맥도날드와는 이미 구매 의향서까지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연간 61만 톤의 양상추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한국 그리고 글로벌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내 양상추의 총 생산량은 2만 2천 톤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연천에 300평 보급형 그리고 테스트 베드를 완료했고 올해 첫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천에 추가적인 식물 공장 27단까지 올라가는 식물 공장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생산 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서 양상추의 수익 모델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양상추 판매, 그리고 재배 시설 판매, 그리고 재배 솔루션까지 다양화했습니다. 저희 민간 협력 사업의 첫 번째 파트너는 연천군이 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금전적인 지원, 그리고 스마트 아크의 재배 솔루션을 통해서 최상의 품질의 양상추를 생산, 그리고 매입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에서는 전량 매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기술에서는 맞춤형 재배 시설을 공급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런 민간 협력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이미 여러 시군과 지원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통 구조의 축소를 하였고 이물 혼임의 제로화, 재고의 제로화, 콜드체인 시스템, 수직 계열화를 통하여서 양상추 유통 구조의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수한 품질의 양상추 생산 기술과 안정적인 수요보 확보라는 스마트 유통과 스마트 농업이 결합한 새로운 시장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우선 양상추 시설은 아시아는 약 20조 원 이상, 그리고 국내는 약 7조 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양상추의 소모량은 약 4.5조 원 규모인데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양상추가 기후 문제로 인해서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한국과 같이 약 4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에는 국내에서 잘 키운 스마트팜 양상추를 수출하고 그리고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중동 시장, 저희의 스마트 팩토리가 직접 진출해서 양상추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4년에 약 17억 매출을 달성하였고 금년도 매출은 5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연 매출 1조를 바라보는 사업으로 진출할 텐데 점유율 30%, 40만 톤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입니다. 25년에는 연천군을 시작으로 해서 28년에 중동시장과 동남아로 진출을 하게 될 계획이고요. 저희는 100% 전량을 판매 가능함을 기반하는 생산단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중입니다. 양상추와 같이 디지털 제휴법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디지털 제휴법을 사업화할 계획인데 두 번째 저희 작물은 아보카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재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스마트팜이 기존 농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미래에는 우리의 솔루션, 양상추와 같은 수준으로 많은 작물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C레벨급 인재들이 하나가 되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미래, 먹거리, 식량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새로운 농업, 농산물 유통의 혁신, 미래의 건강한 식량,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기업 스마트아크였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스마트 아크의 양상추를 한번 봤거든요. 네, 엄청나게 튼실하고 엄청 묵직합니다. 예, 그래서 꼭 모든 분들이 이 스마트 아크의 기술로 만든 양상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2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참 바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최근에 꾸준히 언급되어 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 이런 퇴행성 뇌질환 환자를 위해서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뉴라이브의 송재준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뉴라이브의 저는 송재준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관심을 갖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뇌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라이브는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명이나 불면증, 우울증과 치매와 같은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 시장은 앞으로 140조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요? 기존의 약물들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대형 의료기기들은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매일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병원에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이 제한적입니다. 슬립테크 시장이 최근에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잘 보시면 실제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과학적인 효과를 검증받은 기기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로서 환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전자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임상 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실제 많이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들에게는 높은 사용성과 편리성을, 그리고 의사들에게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효과를, 그리고 개발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개발 단계를 거의 마치고 상용화의 목전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핵심적인 기술은 에이센스 테크놀로지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리와 전기를 이용해서 귀 부위의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뇌를 활성화시키는 기술입니다. 특히 저희는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를 통하여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와 해외 특허 다수 출원 등록을 하여서 그 기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B2C 의료기기인 소리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B2C 웰리스 기기인 힐라온, 그리고 세 번째가 B2B 디지털 치료기기인 소리클리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리클입니다. 제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이 기기가 전자약 의료기기 소리클입니다. 소리클은 본체와 유선의 헤드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헤드셋에 두 개의 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에서 소리와 전기를 발생시켜 귀의 미주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기, 소리 자극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전자약 분야의 비침습적인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이 과연 무엇일까요? fMRI를 찍었을 때 활성화된 뇌의 부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FDA 인증을 받은 기기 감마코어를 이용했을 때는 뇌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리클을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넓은 부위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현재 국내에서 이명과 불면증에 대해서 탐색 임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명 같은 경우 저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의 환자들이 30% 이상 이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의 경우 수면의 질은 40%가 개선되었고 수면 시간도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확정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말 종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가 웰리스 기기인 힐라온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기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과학적인 근거, 임상적인 데이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스트레스 감소와 집중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캐시 인증을 받아서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명을 치료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소리클리어입니다. 국내 디지털 치료제로는 5번째, 올 1월 달에 식약처 인증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명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는 2번째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미 6,000건 이상의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하버드 의대 닥터 펠리페 프레그니 교수와 함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식 계약을 체결해서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정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산자부에서 발주한 이명 치료를 위한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의 고도화를 위한 50억 규모의 R&D 과제를 수주하여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였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국가 민간 기관들의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국과 유럽 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브라질 안비자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서 현재 현지 파트너와 함께 대형 계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미 의료기기 시장의 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디지털 치료제와 웰리스 기기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올해 말부터 소리클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게 된다면 매출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가서 2028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을 무선화하고 고도화하고 적응증도 우울증과 만성 통증으로 확장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퇴행성 뇌질환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 이후로 다양한 기술적인 혁신을 달성해 왔습니다. 안비자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고 2023년도에는 CEX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임상의사로서 CEO로 재직을 하고 있고 CTO 최혁 교수 역시 고대 의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프레그니 교수님도 고문으로서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임상의사로서 기존 치료의 한계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업에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혁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명과 불면증 참 고질병인 분들 많으신데요. 의사가 직접 연구 개발한 뉴라이브의 제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2부 순서까지 한번 모두 살펴봤고요. 우리 창공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확고하게 잘 구축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3부 기업들도 더욱더 큰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저희 3부 이어가기 전에 잠시 휴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보시지 못하신 로비에 부스가 계시다면 지금 한번 가셔서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은 저희 4시 45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에 마지막 3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